could run it, if we could run it back, and do you wonder if we could run it back? 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요즘에 저도 그렇지만 뷰티 크리에이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개발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브랜드를 만들기도 하시고, 그래서 뷰티 크리에이터 분들이 만든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붙여뒀던 거는 저랑 벤튼이랑 함께 만들었던 벤튼 구아바 패드고요. 기초 스킨케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색조 제품만큼 많이 개발 참여 제품이 엄청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제가 만든 제품이 제 피부에 제일 잘 맞다 보니까 제가 만든 걸로 사용하게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떼어내주고 찹찹찹찹 흡수를 시켜줍니다. 예전에도 유튜버 분들이나 뷰티 크리에이터 분들이 개발 참여를 많이들 하셨지만 요즘에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써보면 진짜 제품력이 다 너무 좋아. 요즘에 K-뷰티 워낙에 상향 평준화가 됐다 보니까 제품력이 그냥 나와도 좋은데 콜라보를 했다, 개발 참여를 했다 해서 사서 써보면 다 진짜 좋아요. 한국 화장품 제조사 연구소의 그런 제품력과 브랜드와 써볼 만큼 써본 사람들의 그런 경험치, 노하우가 다 녹여져서 그런지 그냥 나오는, 시중에 그냥 나오는 제품들도 좋은데 개발 참여를 해서 제품이 나오면 진짜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누군가가 개발 참여를 했다, 누군가가 이 브랜드를 런칭을 했다 하면은 일단은 그냥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온그리디언츠랑 같이 출시 예정인, 같이 만들고 있는 로션 발라줄게요. 이제 9월 초에 런칭 예정이고요. 이름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온그리디언츠 스킨 베리어 카밍 로션. 원터치 똑딱이 패키지로 나올 예정이고요. 요즘에 저는 이거를 그냥 이제 올인원으로 바르거나 크림 대용 그냥 패드 사용 후에 이것만 바르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여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스킵 케어 해주기 되게 좋습니다. 사실 저는 로션을 그 전에는 그렇게 막 엄청 많이 사용하진 않았었는데 샵을 다니다 보니까 샵에서는 스킨케어 단계에 로션을 진짜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로션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되는 케이스인데, 나이트 케어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메이크업 전에 크림이 많이 밀린다 하시는 분들은 로션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습감은 채워주면서 답답함은 덜하고 그 밀림도 덜하고 진짜 좋습니다. 샵에서 메이크업 전에 로션을 선호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게 그리고 제가 만든 제품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제품들하고도 궁합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추천해드렸던 제품들 잘 맞으셨던 분들은 진짜 잘 맞을 거예요. 이게 제가 그냥 제 거를 홍보하려고 막 이 영상을 각 잡고 만든 건 아닌데, 제가 기초 제품들을 만들게 돼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자체 PR 시간을 갖게 됐는데 양해 부탁드려요. 자, 그리고 선크림 발라볼게요. 선크림은 프롬리에 비건 EGF 시카워터 선 앰플. 프롬리에라는 브랜드는 좀 생소하잖아요. 신생 브랜드인데 호호뷰티라고 이제 인스타그램에서도 유명하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분이랑 같이 공동 개발을 한 제품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보면 패키지가 되게 예쁘잖아요. 근데 단순히 패키지만 예쁜 게 아니라 진짜 섬세하다고 느꼈던 게 옆면에 이렇게 점자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점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너무 섬세한 것 같아. 저 이런 거 너무 감동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EGF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시카 성분도 들어가 있고 SPF 50 플러스에 PA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워터 선 앰플이잖아요. 진짜 제형이 딱 그래요. 이름에 딱 걸맞는 제형. 보여드리자면 요런, 이거 선케어 제품 맞아? 싶을 정도로 진짜 그냥 앰플 아니야? 싶을 정도로 워터리한 앰플 같은 그런 제형이에요. 스킨케어 제품 같은. 유기자차야 무기자차야 하실 수 있는데 유기자차 제품이라고 해요. 그 호호뷰티님 인스타에서 보니까 프롬리에 대표님이 시중에 유기자차만 쓰면 피부가 뒤집어져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무겁고 전혀 끈적이고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정말 스킨케어 제품 바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전혀 눈시림 없고 호불호 없을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이게 1차 때 완판이 됐었대요. 그래서 2차 때는 예약 구매로 이어졌던 걸로 아는데 그만큼 인기가 있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뭐 제가 근데 이전에 구아바 패드랑 온그리디언트 로션을 발라놔서 이미 광이 난 상태여서 어느 정도의 촉촉함인지 구분은 잘 안 가겠지만 이렇게 하면 뭔가 때 밀릴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밀려요. 제가 이따가 마스카라도 보여드릴 건데 호호뷰티님이 퓨랑도 마스카라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근데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를 발라볼 건데 쿠션을 사용할 거거든요. 제가 사실 그 유튜버 분이 공동 개발한 베이스 제품 중에 좋아하는 게 이 인시님이랑 이자녹스가 만든 거를 좋아하는데 요번에 레오제이랑 요 투쿨포스쿨이랑 공동 개발한 게 신상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계절 특성상 그리고 신상이다 보니까 요거를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요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투쿨포스쿨 픽싱 누드 쿠션 2호 웜 아이보리. 지금 이제 출시 예정인 공동 개발템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아요. 유튜버분들 공동 개발템들. 그래서 그것들도 나중에 차차 다 써보고 그 중에서 저한테 가장 잘 맞았던 것들도 베스트템으로 좀 꼽아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좀 신상템들 위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두 번째 구매예요. 벌써 다 쓴 게 아니고 하나를 어디다 뒀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재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사용이 아니에요. 일단은 퍼프가 좀 통통하더라고요. 뭔가 통통한 그런 퍼프고요. 이렇게 제형이 뭔가 약간 포슬하다 그래야 되나? 포슬매끈한 그런 제형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 사용을 했을 때는 그냥 막 발랐었는데 이후에 그 레오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붙여 하면서 바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에서 본 대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눌러주고 붙여 비포를 못 찍었는데 오늘 비포 할까요? 이미 다 시작할 때 보셨죠? 붙여.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걸 썼을 때 저는 항상 기초를 되게 꼼꼼히 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냥 막 두드려서 발랐어서 그랬는지 이상하게 뭔가 피부에 약간 그 솜털 위에 겉도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피부에 착 안착되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묘하게 그 솜털 위에서 살짝의 겉도는 느낌? 그랬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게 붙여 하면서 바르니까 예쁘네. 붙여가 맞네. 이렇게 확실히 그 개발자의 말을 잘 따라야 한다. 이렇게 붙여 쫙 눌러주듯이 이렇게 발라야 되는 것 같아요. 베이스들도 각자의 그 궁합들이 있어요. 최적의 툴이 있고 그 바르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붙여 하면서 이렇게 눌러주면서 바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고 이렇게 눌러주듯이 마치 고양이가 내 얼굴에 꾹꾹이를 한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한 겹 깔아주니까 이런 느낌이고요. 더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잔모공 커버 굉장히 잘해주고요. 짙은 색소 침착이나 트러블 자국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요거까지 쿠션 하나로 커버가 된다면 굉장히 두꺼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컨실러로 커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제 나비존에 붉은기가 좀 있는 편인데 붉은기도 살짝은 비쳐 올라와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제 기준 커버력은 그냥 딱 중상 정도? 그냥 데일리로 딱 쓰기 좋은 컨실러를 살짝 곁들여서 쓰기 좋은 중상 정도. 근데 여기서 커버력이 좀 더 올라간다 그러면 너무 답답해져요. 그래서 딱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처음 썼던 날이 진짜 폭염 완전 심했던 날이었거든요. 그때도 지속력이나 무너짐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첫 인상은 별로였는데 오히려 지속력이랑 밀착력 면에서 괜찮네?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첫인상이 별로였던 건 제가 그냥 막 두드려 발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 개발자의 말대로 붙여 이렇게 붙여 하면서 발라야 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꼼동수들은 다 알 거예요. 저의 최애 컨실러 요즘에 깡나 언니가 만든 레드레 컨실러입니다. 그리고 같이 출시가 된 브러쉬인데요. 이거 심지어 1호는 지금 재생산에 들어가서 구하지도 못해요. 근데 어차피 저한테 1호는 밝아서 잘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2호를 추가로 더 쟁여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2호를 써보도록 할 거고요. 봉 타입, 넓은 면적을 커버할 수 있는 봉 타입, 스프레드 타입이 있고요. 국소 부위를 커버할 수 있는 뭐 짙은 트러블 흔적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붓 형식의 스팟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듀얼 컨실러예요. 근데 저는 스프레드 타입도 좋은데 이 스팟이 진짜 미쳤어요. 제가 신상템 영상에서도 찬양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마법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고 같이 나온 이 브러쉬도 요물이거든요. 살 거면 그냥 같이 사세요. 이걸로 그냥 톡톡톡톡 해주면 이게 사라져요. 짠! 신기하죠? 약간 그거 같아. 그때도 말했지만 그 포토샵 지우개 툴, 그리고 요즘 보정 어플 보면은 그런 이렇게 없애는 그런 거 많잖아요. 피부 보정 툴. 그거 같아요. 제가 근데 단 한 가지 아쉬운 게 1호는 저한테 밝고 2호는 이렇게 넓은 면적에 쓰기에는 저한테 조금 너무 노랗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1.5호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언니한테도 1.5호 나올 때까지 존버하겠다고 의견을 정말 강력하게 어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스프레드 타입으로 이렇게 얼굴 중앙을 커버해 줄 건데 1호가 진짜 밝아요, 저한테. 그래서 1호랑 2호를 그냥 섞어가지고 스프레드 타입을 섞어서 사용할게요. 여러분 딱 봐도 이게 1호, 2호인데 저한테 너무 밝아요. 그리고 2호는 전반적으로 쓰기에는 저한테 조금 너무 이렇게 어두운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섞어서 사용해볼게요. 스프레드 타입은 뭔가 파데 대용으로 써도 좋고요. 비비크림이랑 섞어서 깔아주면은 진짜 기깔납니다. 제가 써본 컨실러 중에 가장 고와요. 어떻게 컨실러가 이렇지? 이게 가능한 건가? 저는 뭐 그 전에도 깡나 언니가 좋다는 거 워낙에 이 언니도 뷰티 고인물 워낙에 뷰자랄이니까 그냥 약간 믿고 쓰는 깡나?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컨실러를 쓰고 나서 정말 이 언니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정말 이거는 단종되면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이 브러쉬가 진짜 모공을 아주 쏙쏙 잘 메워주고 진짜 지인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너무 잘 만들었어요. 만약에 이게 그냥 일반 브랜드에서 했다 하면은 제가 마켓하고 싶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좋아요. 언니랑 저랑 뭐 피부 타입이라던가 선호하는 베이스 취향이라던가 이런 게 막 겹치는 편은 아니어서 처음에 그렇게 기대는 안 했었거든요. 언니 미안. 근데 진짜 좋아요. 정말. 오늘 사용한 기초부터 이 베이스까지 아주 기깔난다.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파우더 처리 잠깐 해줄 건데 파우더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쓸게요. 이거 안나수이 파우더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는 김에 얼굴 전체적으로 유분기 조금 잡아줄게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얼굴이 지금 다 전반적으로 무거운 느낌이 들진 않거든요. 뭔가 광이 도는 게 되게 무겁고 그럴 것 같잖아요. 전혀 무겁지는 않습니다. 섀도우를 해줄 건데 사실 섀도우를 어떤 걸 쓸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작년에 그 이니스프리랑 요거 팔레트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다시 한번 보여달라는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니스프리 음영정석 팔레트 4호 조각 음영이고요. 음영정석 팔레트 라인에서 제가 개발 참여를 한 건 1호랑 4호인데 오늘은 요거 그냥 4호 사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 이니스프리 팔레트 패키지가 리뉴얼이 됐어요. 뭐 크게 바뀐 건 아닌데 그냥 이 밖에 뚜껑이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이게 패키지 리뉴얼 되기 전에 잠깐 품절 처리가 됐었는데 그래서 단종이 되네 마네 약간 말이 많았는데 저도 아는 바가 없어서 단종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단종이 아니래요, 여러분. 그냥 패키지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제가 이니스프리랑 만들긴 했지만 그냥 정말 개발 참여가 끝이었어요. 뭐 마켓을 한다던가 따로 프로모션을 한다던가 그런 건 아니고 정말 그냥 개발 참여. 근데 정말 이 색 구성부터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 하나하나 이름도 제가 다 정하고 이 팔레트 이름도 제가 정하고 정말 제 손길이 다 닿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의 애착 팔레트고 그렇게 제가 구성을 다 하고 색도 제가 다 정하고 했기 때문에 저의 데일리 팔레트가 될 수밖에 없는 팔레트입니다. 여기 윗줄은 매트 컬러들이어서 베이스 컬러들이고요. 이 친구는 중간에 있는 이 친구는 블러셔로 발라도 정말 예뻐요.
그래서 제가 블러셔로도 정말 많이 쓰는 컬러인데 이것만 바르면 블러셔 뭐 발랐냐? 라는 질문이 정말 쏟아져 나오는 그 컬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있는 애들은 애교살 존입니다. 애교살 줄이에요. 애교살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존이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애들은 이제 디테일 존이에요. 그래서 뭐 삼각존, 뭐 트임 그런 거 하기 좋은 그런 컬러고, 이거는 이제 그림자를 위한 그림자 음영 컬러고, 이건 이제 아이라인 풀어주거나 아니면 그냥 아이라인 대체해서 그리는 그런 컬러입니다. 정말 컬러 구성도 고심해서 만든 그런 제품인데 하나라도 더 팔린다고 해서 저한테 남는 게 없어요. 저한테 뭐 돌아오는 게 없기 때문에 영상에서 굳이 소개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 쓰는지 좀 더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의견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팔레트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찐 데일리 팔레트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기도 해요. 열었는데 너무 하얀 컬러가 있어서 뭐지? 싶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런 파우더 역할, 농도 조절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파우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가 유분기가 잘 안 잡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컬러고요. 그리고 눈물이 잘 흐르는 부분 요런 데 잘 눌러주셔야 합니다. 요런데 이 친구 좀 조금 섞어서 제 이목구비 특성상 눈이랑 눈썹이랑 가까운 편이다 보니까 눈 두덩이에 포인트를 많이 하지 않아요. 자신의 이목구비를 좀 파악을 해서 그거를 응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눈두덩이에 포인트가 갑자기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좀 투머치해지거든요. 저는 눈두덩이보다는 오히려 애교살이나 이렇게 블러셔 이런 데 포인트를 주는 게 더 나은 얼굴이다 보니까 눈두덩이에는 그렇게 색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음영감만 주는 편이에요. 남은 잔량으로 언더까지 한번 쓸어주고요. 다음으로 이 친구, 세 번째 컬러랑 이 친구를 살짝 섞어서 여기 눈 뒤쪽에 음영감을 줍니다. 음영감을 주겠다고 갑자기 또 너무 이런 애들로 가버리면 그게 잘 어울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비교적 옅은 애들로 봐가면서 양 조절하면서 차곡차곡 가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얘가 뭔가 이 사이에 있으니까 갑자기 회색 같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발색을 하면 브라운기도 같이 돌아요. 회 브라운 컬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오히려 섞어서 쓰기 되게 좋아요. 이때까지 살살 퍼뜨려 줄게요. 지금 이때 내 눈의 영역을 살짝 잡아주겠습니다. 이때 뭐 순서는 솔직히 상관없어요.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거니까. 근데 대신 눈 모양을 잡을 때는 눈을 이렇게 똑바로 뜨고, 전 앞에 거울이 있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눈을 똑바로 뜨고, 이 컬러가 진짜 예뻐요. 여기에 살짝 금펄이 콕콕 박혀있는데 이게 애교살을 진짜 잘 살려주거든요. 애교살이 뿅 하고 살아나는 컬러예요. 그래서 제가 별칭을 애뿅 컬러라고 불렀었어요. 애뿅템. 이거 발라주기 전에 이거 노베브 언더아이 마스터 살몬 베이지 컬러거든요. 이거를 먼저 좀 발라줄게요. 이거 노베브는 근데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유튜버 제이유가 만든 제품이고 노베브에도 여러 제품이 있는데 이 언더아이 마스터가 가장 먼저 나온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컨실러가 있고 뒤에는 스틱 섀도우가 있어요. 이렇게 컨실러 제품을 바르고 그 다음에 뒤에 달린 스틱 섀도우를 얹어주는 제품인데 일단은 이렇게 얹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얹어주면 확실하게 더 존재감이 돋보이거든요. 나는 그냥 좀 더 데일리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 하면은 그냥 섀도우만 바르셔도 되고, 나는 조금 더 애교살이 존재감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 애교살 섀도우가 발라도 뭔가 발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컨실러 이렇게 바르고 발라보시면 좀 더 내가 원하던 발색이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두 번째 컬러, 이 컬러를 한 번 더 얹어줍니다. 이게 이렇게 얹어주면 갑자기 뭔가 인간 살구가 돼요. 솜사탕 그 자체랄까? 인간 복숭아, 인간 솜사탕, 인간 살구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근데 이 색감이 카메라로는 다 잡을 수가 없어. 실제로 봐야 너무 러블리하고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쁘다는 게 아니라 이 색감이요. 이 느낌과의 질감이 너무 예뻐요. 근데 저는 사실 예전에는 이 친구들도 많이 썼었는데 요즘에는 애교살에 얘네는 잘 안 발라요. 제가 요즘 취향이 좀 바뀌어서
애교살에 그렇게 펄을 많이 안 쓰거든요. 요즘에 이제 이 친구를 섞어서 약간 바른다면은 눈 앞머리에만 이렇게 바릅니다. 그냥 이거는 취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취향이 변해서. 근데 애교살에 발라도 너무 예쁜 컬러들이에요. 일단 이렇게 하고 제가 뷰러까지 하고 왔고요. 아이라인 그려주도록 할 건데 아이라인은 제가 영상에서 정말 많이 쓰고 개인적으로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베브 슬림 엣지 듀얼 아이라이너 브라운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컬러가 5개인가 있는데 저는 브라운 컬러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것도 듀얼 아이라이너라서 이쪽에는 이렇게 펜슬 라이너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리퀴드 브러쉬 라이너입니다. 이게 너무 간편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도 그냥 데일리 메이크업 때도 제가 많이 쓰고 여행 갈 때도 무조건 이거 챙기게 되고 재유씨 천재야 천재? 천재? 응? 대중적으로는 뮤트 브라운이 인기가 제일 많대요. 근데 저는 브라운이 제일 좋아요. 저는 브라운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펜슬 부분으로 점막을 아주 휙휙 그려줍니다. 대충 그려줘요. 어차피 저는 아이라인을 그렇게 공들여 그리지 않거든요. 그냥 또렷한 플러스 1 정도만 해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제가 공들이는 부분은 이 눈 앞머리와 눈 꼬리 부분입니다. 꼬리는 이거 펜 부분으로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니스프리 팔레트로 돌아와서 이 컬러, 가장 짙은 컬러로 아이라인 이 위에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데를 간극을 메워줍니다. 살살 블렌딩도 해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 친구로 양 조절을 좀 해가지고 삼각존 채워줄게요. 이때 양 조절, 힘 조절 잘 해줘야 돼요. 이 친구가 좀 붉은기가 도는데 저는 눈 밑에 좀 너무 텁텁하면 퀭해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눈 밑에는 살짝의 붉은기가 도는 게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붉은기 도는 브라운 컬러로 넣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넣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은 지금도 변치 않아요. 근데 아마 지금 넣는다면 조금 더 밀키하게 조금 더 옅은 컬러로 배치를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양 조절 내가 잘 하면 되니까 이 컬러 이 친구로 애교살 그림자 효과 줄게요.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요. 마스카라는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PJ 컬링 마스카라 1호, 2호가 있어요. 근데 저는 2호를 좋아하거든요. 볼륨 앤컬. 1호가 아마 롱 앤컬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2호가 제 스타일이에요. 적당히 한 올 한 올이면서 존재감도 살려주고 너무 볼륨이라고 해서 너무 막 와! 이런 게 아니라 적당하게 존재감을 잘 살려주더라고요. 이거는 그 호호 뷰티님이랑 퓨랑 같이 만든 제품이고 제 영상에서 아마 여러 번 등장을 해서 제 영상을 좀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제 영상 안 보시는 분들이어도 아실 수 있을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호호뷰티님도 워낙에 메이크업을 잘 하시기로 유명해가지고 마스카라를 진짜 잘 만드셨더라고요. 사실 요즘에 워낙에 화장품들이 다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 딱 처음 썼을 때 오 이거 진짜 좋네? 이런 걸 찾기가 좀 힘들잖아요. 다 좋으니까. 이 마스카라가 진짜 그 중에서도 오 진짜 잘 만들었네? 싶었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해줬고요. 갑자기 진짜 속눈썹 존재감이 확 살아났죠. 자 이제 눈썹을 그려볼 건데 눈썹도 그냥 그리면 조금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팔레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얘네 섞어서 전체적으로 살짝 색 입혀줄게요. 제가 요즘에 눈썹 탈색을 좀 몇 번 했더니 빈 곳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단계가 필수가 됐습니다. 아이브로우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인데요. 바로 스코 언니랑 에스쁘아랑 같이 만든 더 브로우 밸런스 펜슬 소프트 브라운이에요. 3호랑 5호를 같이 좀 즐겨 쓰는 편인데 5호가 어디 갔는지 또 보이지가 않아서 3호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쉐입도 진짜 딱 좋고 질감이 일단 미쳤어요. 진짜 파스텔 같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기존에는 좀 아쉬웠던 점이 1, 2, 3호가 다 너무 좋은데 컬러가 좀 어두운 느낌? 저는 T존이 좀 강한 타입이다 보니까
눈썹을 일부러 탈색도 하고 눈썹을 좀 밝게 그리는 걸 선호를 하는 편인데 에스쁘아 브로우 펜슬이 컬러가 다 좀 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밝은 컬러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4호, 5호가 추가 출시가 되면서 아주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근데 5호가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근데 브로우 카라도 같이 출시가 됐는데 브로우 카라도 미쳤어요. 근데 브로우 카라까지 스코 언니가 개발 참여를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브로우 펜슬도 처음에 딱 써보고 무릎을 탁 쳤던 그리고 바로 추가 주문을 결제를 갈겼던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때 들었던 생각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질감의 펜슬이 드디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제품이에요. 에스쁘아 하면 솔직히 단순히 쿠션이랑 베이스 이런 것만 좀 기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브로우를 잘 만들 줄이야? 이거는 에스쁘아 이 아모레 대기업의 기술력과 이 스코 언니의 그 경험치, 그간의 경험치가 정말 이 시너지를 잘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쁘아 멈추지 말고 더 다양한 컬러 많이 내주세요. 브로우 펜슬이야 그렇다 쳐도 브로우 카라가 컬러가 정말 다양하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제가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막 핑크색, 오렌지색, 탈색 정말 많이 했을 때 눈썹 그리기가 정말 애매했어요. 쓸 게 없는 거야. 핑크 머리일 때 특히 진짜 쓸 게 없더라고요. 붉은색 도는 그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에스쁘아 이대로 아예 브로우를 꽉 잡아도 나쁘지 않겠다. 블러셔는 인보라, 보라가 만든 비오브를 사용해볼게요. 비오브 믹스 매치 치크 팔레트. 이게 웜믹스가 있고 쿨믹스가 있는데 오늘 제가 사용한 제 이니스프리 팔레트 자체가 너무나도 웜이잖아요. 그래서 웜믹스를 사용해볼 건데 이게 위에는 이제 파우더 타입이고 밑에는 젤리 타입이에요. 솔직히 이거 블러셔도 블러셔인데 같이 출시된 이 브러쉬가 진짜 미친놈이에요. 진짜. 일단은 이 친구 이걸 중앙에 이렇게 발라주고요. 이것만 발라도 너무 뽀용하고 예쁜데 소유님이랑 하킷이랑 블러셔를 냈었잖아요. 제가 전 컬러를 산 건 아닌데 거의 전 컬러를 샀다시피 많은 컬러를 샀었어요. 이 중에서 제가 오늘 룩에 좀 어울리겠다 싶었던 게 있어요. 바로 요건데요. 하킷 플로리드 레이어 블러셔 1호 차밍입니다. 이 컬러를 발라보겠습니다. 앞쪽에 너무 예쁜데? 이 1호가 뭔가 핑크 계열인데 약간 웜쿨 가리지 않고 다 바르기 좋을 만한 컬러 조합인 것 같아요. 저처럼 웜이지만 핑크 잘 받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다. 이 비오브 믹스매치 치크 팔레트는 요즘에 샵에서도 진짜 많이 쓰거든요. 특히 오늘 사용하는 웜믹스도 그렇지만 그 쿨믹스는 웨딩이나 그런 승무원 메이크업 때 진짜 많이 써요. 샵에서는 젤리나 크림치크를 얹고 그 다음에 파우더 타입을 얹는 그런 거를 많이 하거든요. 지속력 때문에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이거 하나면은 그거를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웜믹스랑 쿨믹스 말고도 추가 컬러가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나온다고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다. 뭔가 웜믹스와 쿨믹스 사이에 컬러도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비오브에서 이번에 나온 립 베이스예요. 커버업 립 베이스. 이렇게 순서대로 1호, 2호, 3호거든요. 저는 2호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호를 바르기 전에 노베브 컨투어 포인트 듀얼 립 펜슬 1호 브릭 베이지. 노베브답게. 또 이것도 듀얼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입술 음영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반대편은 조금 이제 스머징 해줄 수 있는 그런 베이스 부분인데 음영 먼저 잡는 거 좋아하거든요. 모양을 먼저 잡는 걸 좋아해요. 이게 또 썰이 있어요. 이게 지속력이 그렇게 좋대요. 유튜버 제이미 포유가 이거를 사용하고 친구들하고 밥을 먹었나? 그랬는데 안에 발려있던 다른 립 제품은 지워지고 이 친구만 겉에 살아남아가지고 친구들이 되게 웃었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게 제 그 파우치 영상에 보면 나와요. 해주고 반대 부분으로 입술에 닿을 때부터 더 느껴집니다. 입술에 쫙 붙어요. 이거를 입술 전체에 사용하진 않을 거고 바깥 외곽 라인에만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근데 다음에 만약에
쿨톤을 저격한 쿨 컬러로 만약에 노베브 립 펜슬이 나온다면 이 쉐딩 부분이 조금 더 모브 톤으로 나와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입술을 조금 키워놨잖아요. 그래서 이 안이 비어있잖아요. 이 안쪽을 베이스로 호다닥 빠르게 채워볼게요. 일단은 이거를 2호를 사용해 줄 거고 새 컬러를 구매해서 브러쉬를 받았는데 이렇게 뚜껑이 안 벗겨져서 고군분투하다가 브러쉬가 살짝 강을 건넜습니다. 뭐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겠지만 이게 벗겨지기 좀 수월해져야 될 것 같아요. 모질은 되게 좋거든요. 아무튼 사용을 해볼게요. 기대가 됩니다. 베이스 립이어서 착색이나 이런 거 커버하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단독으로 뭐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베이스 용도로 아마 낸 것 같아요. 게다가 뭐 나중에 차차 컬러를 늘려가면서 포인트 컬러도 나오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주고 아무래도 베이스 컬러다 보니까 단독으로 바르면 저한테는 이렇게 발색이 되고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포인트 컬러를 발라줄 거예요. 포인트 컬러는 요거 발라줄게요. 코스놀이 글로우 웨이브 틴트 7호 카인드? 이거는 그 민카롱님이랑 같이 코스놀이랑 만든 거잖아요. 근데 코스놀이 하면은 뭔가 그 톤업 크림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틴트가 나와서 띠용 했던 그 제품입니다. 반응이 되게 좋길래 구매를 해봤는데 손등에만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뭔가 되게 수분 광택 이런 것보다 뭔가 되게 쫀쫀한 텍스처였어요. 구매하기 전에 상세 페이지를 보는데 뭔가 컬러가 되게 저한테 찰떡일 것 같은 컬러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게 저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런 컬러고요. 이렇게 손등 발색해봤을 때 딱 제형이 느낌이 오시죠? 뭔가 되게 쫀쫀한 느낌이에요. 뭔가 립밤 같은 쫀쫀한 느낌? 근데 또 발색은 잘 돼요. 사탕향이 나요. 근데 저는 이 컬러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뭔가 손등에 테스트 해봤을 때 쫀득한 느낌? 쫀쫀한 느낌이어서 입술에 얹었을 때 답답한 느낌이 들거나 그런 요거트 현상이 있진 않을까 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 오히려 약간 립밤 바른 듯한 느낌이에요. 요즘에 그런 컬러밤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거를 틴트화한 느낌이에요. 다시 팔레트로 들어가서 이 컬러랑 이 컬러 좀 섞어서 입술 위에 그리고 이제 쉐딩을 해볼 건데요. 쉐딩은 제가 요즘에 그냥 얼굴 외곽 쉐딩도 잘 안 하고 코 쉐딩도 그냥 코 끝 위주로만 해주고 있어서 그냥 요거 팔레트 사용하겠습니다. 이 컬러랑 이 컬러 믹스해서 농도 조절해주고 나중에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진짜 팔레트 하나로 다 할 수 있는 좀 더 멀티 팔레트? 지금도 뭐 충분히 이거 하나로도 하려면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정말 팔레트 하나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팔레트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 써줄 건데 하이라이터는 센시라고 그 UNI님이 만든 제품인데요. 컬러가 약간 핑크한 페일 핑크 컬러가 있고요. 조금 더 상대적으로 골드빛이 도는 클리어 베이지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두고 봤을 때 컬러 차이가 딱 보이죠? 근데 저는 또 하이라이터는 어느샌가 약간 핑크빔에 빠져가지고 페일 핑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라이터의 진가는 뭐 이렇게 발색을 했을 때도 보이지만 요런 데 있죠? 요런 주먹, 요런 데 발색을 했을 때 딱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주먹 들이밀기. 오. 아니 분명 가루 타입이거든요? 근데 딱 바르면 그런 액상 타입, 스틱 타입 하이라이터 바른 듯한 느낌이 나요. 표현이 그렇게 돼. 발색 장난 아니다. 오, 스치기만 하면 그냥 아주 싹이야. 오메. 저는 막 그렇게 하이라이터에 환장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예쁜데? 저는 사실 그 UNI님이 워낙에 얼굴 천재 만재다 보니까 그분이 발라서 예쁜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아 근데 너무 예쁘다 이거. 근데 발색이 굉장히 잘 돼서 욕심내면 안 돼요. 마음을 많이 비우고 발라야 하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
이거는 좀 더 유명해져야 되는 제품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이 났고요. 이 영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 속 제품들 중에서 사용해본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이 구매하시기 전에 좀 참고가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서로 좋은 세상, 서로서로 품앗이 하는 세상 후기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또 궁금한 제품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에 또 다른 영상 만들 때 참고해서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